MVP를 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무수한 실험을 반복하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다.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이게 알맹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반론적이면서도 모호할 수도 있는 기획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디맨드 GPM으로서 제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판단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버즈빌에서 GPM을 맡고 있는 고재희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한 5년쯤 된 것 같은데 버즈빌 안에서는 제리라는 닉네임을 쓰다 보니까 실제 제 이름을 말하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버즈빌은 광고주를 고객으로 하는 디맨드 그룹이랑 매체사를 고객으로 하는 서플라이 그룹,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광고주를 고객으로 하는 디맨드 그룹에서 그룹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광고 상품, 광고 엔진, 광고 운영 시스템과 같이 광고주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디맨드 제품팀의 총괄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MVP를 시작으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무수한 실험을 반복하고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면 어때 보이세요?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이게 알맹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반론적이면서도 모호할 수도 있는 기획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디맨드 GPM으로서 제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판단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광고 상품을 기획할 때 가장 중심축으로 삼는 거는 버즈빌은 왜 존재하는 회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회사는 각자의 타겟 고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만족시키려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버즈빌과 같은 에드텍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주를 만족시켜서 더 많은 광고를 수주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자신의 고객을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만족시킬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회사의 미션과 비전이기도 하고 경쟁사와의 차별점이 되기도 하고요. 11년차 스타트업인 버즈빌에게는 현재 확실한 미션과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바로 리워드를 통해서 광고와 마케팅 시장을 재정의하고 고객사의 그로스를 위한 필수 솔루션이 되겠다는 것인데요. 리워드를 무기이자 매개로 해서 광고주와 매체사 그리고 광고를 보고 참여하는 사용자 모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게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버즈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 아래에서 보면 디맨드 제품팀이 해야 될 일은 꽤 분명해요. 리워드를 어떻게 쓰는 것이 광고주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는지 찾는 것, 그리고 이것을 광고 상품으로 만들어서 광고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디맨드 제품팀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리워드 광고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앱을 설치하면 100원을 준다던가, 상담 신청을 하면 1000원을 준다던가, 상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를 돌려준다던가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버즈빌의 디맨드 제품팀은 이런 형태의 리워드 광고가 정말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광고주에게 정말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방금 나열한 것과 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리워드 광고는 어떤 액션에 리워드를 걸고 사용자들이 그 액션을 많이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리워드 광고는 사용자들이 리워드만 받고 다 빠져나가 버린다거나 반대로 아무리 리워드를 많이 줘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광고주는 사용자들한테 지급할 리워드 비용까지 고려해서 비싼 가격의 광고를 집행했는데 허울뿐인 숫자만 얻어가거나 혹은 그마저도 얻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리워드 광고가 갖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버즈빌은 리워드의 힘을 믿고 있고 리워드로 광고주와 매체사는 물론이고 사용자들까지도 만족할 만한, 사랑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 시장을 흔들어 보기 위해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 중 하나가 최근에 새로 기획돼서 현재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아하 부스터라는 광고 상품이에요. 아하 부스터는 쉽게 말해서 리워드를 통해 많은 사용자들을 광고주의 앱이나 서비스의 아하 모먼트까지 끌고 가주는 광고 상품이에요. 사용자가 광고주의 앱이나 서비스의 재미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아하 모먼트를 넘어서면 그 사용자는 광고주에게 진성 고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건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획된 상품이 아하 부스터입니다. 최근에 어떤 커머스 광고주랑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테스트에서 아하 부스터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그 커머스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매일 자꾸 보게 만들어줬더니 그 과정에서 저렴한 ECPI 단가로 많은 수의 앱 설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규 사용자나 휴면 사용자, 아하 부스터를 통해 들어오게 된 사용자들 모두 상품을 자꾸 보게 만들었더니 결국 구매까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견물생심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일럿 테스트에서 긍정적인 초기 결과를 보여준 아하 부스터는 현재 베타 테스트에서 더 많은 광고주들과 광고 효과를 검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베타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곧 정식 상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버즈빌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이 제품이 고객에게 정말 본질적인 가치와 만족을 주는 제품인지 반복해서 묻고 또 검증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는 CTR이나 유입량, 전환율이나 전환 볼륨 같은 1차적인 광고 성과를 넘어서 광고주의 비즈니스에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해요.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기존 리어드 광고의 강점과 한계를 버즈빌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즈빌은 숫자는 잘 만들지만 진성 사용자는 없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숫자도 잘 만들고 그만큼 진성 사용자들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광고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가닉한 액션들 그리고 광고 참여 이후에 남는 리텐션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부스터 같은 경우에도 베타 테스트 과정에서 어떤 광고주와 테스트 집행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데이터 팀과 다시 한번 분석해봤어요. 이 분석으로 발견하게 된 사실은 아하부스터 광고에 참여했던 사용자들은 광고 집행이 끝나도, 그러니까 더 이상 리워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주 앱을 계속 방문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점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그 광고주 앱을 설치했던 사용자들보다도 리텐션이 높았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아하부스터가 정말 이름처럼 많은 사용자들을 아하 모먼트까지 잘 끌고 가줬다라는 거고, 그렇게 광고주들에게 락인된 리텐션이 높은 진성 고객들을 많이 안겨다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부스터는 광고 집행 기간 그리고 광고 집행 이후에도 광고주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과 액션을 많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실제 광고주들과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곧 정식 출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면밀하게 내부 분석을 해봤을 때 아하부스터가 아하가 아닌 지점들에 대한 숫자만 만들어줄 뿐이다 라고 확인이 된다면 이 제품은 드랍될 거예요. 그만큼 버즈빌은 검증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잘 끝난 제품만을 정식 광고 상품으로 승격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좀 혹독한 편이기는 한데, 그걸 고려하더라도 아직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만한 성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나올랑말랑 하는 것들이 몇 개 있기는 하고, 그래서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역시 아하부스터인데요. 최근에 두 곳의 커머스 광고주와 광고 집행을 마쳤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업종의 광고주 두 곳과 광고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또 게임 광고주들과도 활발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하부스터는 최근에 새로 기획된 상품이기는 한데 6월까지 5곳 이상의 광고주에게 판매를 하고, 그중에 70% 이상의 광고주들로부터 재집행을 얻어내겠다. 그래서 총 2억 원 이상의 광고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꽤나 챌린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한 발 한 발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GMV 맥시마이저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버즈빌이 커머스 광고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GMV나 로아스 같은 광고 성과를 50% 이상 더 높여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실험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광고 성과를 얼마나 개선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는 한데요. 대략 기존보다 30에서 40%가량은 끌어올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개선 사항들까지 반영이 잘 되고 나면 6월에 최종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건데요. 이때 확실히 구매 성과가 50% 이상이 높아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너무 기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즈빌 안에서도 광고 추천 그게 뭐냐, 그것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임팩트가 뭐냐라는 눈초리이자 그냥 제 스스로에 대한 압박감 같은 것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 결실이 이번에 확실히 나올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버즈빌에 조인하기 이전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2차례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었어요. 처음 스타트업을 시작한 건 2011년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팀을 모이게 했던 첫 아이템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피벗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바닥부터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반응이 나타나는 기능과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버즈빌에 오기 전에 7년간 정신없이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제가 주어진 스펙을 코드로 짜서 잘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재밌기는 하지만 어떤 스펙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 사용자들이 그거를 좋아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고려했을 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적인 버전으로 옮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과정이 참 재밌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웹개발 동아리 멤버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한 회사였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멤버들 대부분이 개발자였는데요. 그 중에서 누군가는 제품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어야 했고, 그게 아마 저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PM이라는 명칭이 널리 퍼지기 전이었고, 저는 컴공과를 졸업한 iOS 개발의 스페셜리티를 가진 개발자였기 때문에 PM보다는 개발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긴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창업했던 42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이 버즈빌에 인수되면서 2018년도에 버즈빌에 들어왔는데요. 버즈빌의 처음 시작은 iOS 개발자였어요. 들어갈 때 개발자로 들어갈지 PM으로 들어갈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버즈빌은 매체액의 수익화 그리고 사용자 인게이지먼트를 도와주는 리워드 광고 SDK가 핵심 제품이었는데,
iOS SDK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iOS 개발자로 참여했을 때 더 기여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iOS 개발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혼자 2개의 iOS SDK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그때쯤 저희 팀의 PM이셨던 분이 퇴사를 했고, 그때 CPO 분이 저에게 PM을 해볼 것을 제안을 해주셔서 덥석 물었습니다. 저 그때부터 버즈에드 베네핏, 리워드 서비스 팀, 노출형 광고팀, 광고 추천팀 등을 거쳐서 현재 디맨드 그룹의 GPM을 맡고 있습니다. PM이 하는 일은 고객의 문제로부터 제품을 정의하고 그 제품을 다시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풀어야 할 문제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빠르게 반복하면서 유효한 학습과 개선을 쌓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이걸 잘 하려면 PM은 사실 여러 가지를 두루 잘 하면서 어느 한 방면에 훌륭한 전문성이 있는 T자형 인재여야 해요. 근데 어느 방면에서 전문성을 갖출 것이냐는 각자 PM만의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필수적인 걸 꼽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PM이라면 반드시 기본 이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은 있는 것 같고, 그건 저는 가설 검증 능력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PM은 유효한 학습과 개선을 제품이라는 형태로 계속 쌓아 올려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디자인하고 결과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PM은 항상 고객과 제품에 대한 가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가설을 검증할 가장 저렴한 방법을 고안하고, 잘못된 데이터를 얻거나 사실과는 다른 결론에 빠지지 않도록 A/B 테스트처럼 실험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PM에게 다재다능한 역량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팀으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원활한 소통 능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중심적 사고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 중심에서 고객은 꼭 광고주와 같은 비즈니스 고객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버즈빌 내의 유관팀, 그리고 한 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나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개발한 로직이나 내가 작성한 문서, 슬랙 메시지, 미팅에서 내가 말하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읽고 듣고 사용하게 될 동료이자 고객이 있습니다. 내가 생산한 그 뭔가가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볼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타이밍에 쉽고 명확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서 줘버리면 그걸 받는 사람이 불편할 뿐더러 사실상 버려지게 될 수도 있어요. 공급자 중심의 제품이 시장에서 고객에 선택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인데요. 한 스타트업의 성장은 그 조직에 주도적인 마인드로 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인원으로 커다란 가능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스타트업에게는 항상 무한한 가지수의 선택지와 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도 종종 이런 상황에 압도돼가지고 방향을 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하고 거의 정신적인 공허한 상태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저에게 빛이 되어주는 거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 한번 실행해보는 동료입니다. 결국 작은 거라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해보고 그것의 결과와 함의를 동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팀과 조직이 가망이 낮은 옵션을 빠르게 쳐내고 가망이 높은 옵션에 리소스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동료입니다. 제가 5년간 버즈빌에서 제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숫자를 분석하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인정하게 된 거는 리워드 광고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리워드를 제대로 썼을 때에만 리워드 광고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라는 무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 그래서 광고주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본질적인 가치와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해야 할 부분, 풀어야 할 문제들이 버즈빌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버즈빌리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간에 쉽지 않은 문제를 푸느라 고생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아마 이미 버즈빌을 떠나신 분이라면 다시 돌아오시라고, 아직 버즈빌리언이 아닌 훌륭한 인재분들이라면 버즈빌에 오셔서 함께 이 재미난 문제들을 풀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